안녕하세요. 한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다행히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아시죠? 근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티업을 또 잘해주셔가지고 또 에너지 있게 또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사명 보상 플랜 올인원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 리더십에서 이제 에이펙 리더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이펙 리더 미팅을 롤프 소르고 회장님과 함께 이제 현장에서 받은 그 에너지를 사장님들께 나눠드릴 예정이고,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이제 신제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PM이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 알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 신제품 시장이 얼마나 지금 그게 마켓 파이가 엄청나거든요. 그 시장을 분석하면서 저도 지금 그 희망이 너무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뒷부분에서 나눠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PM이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오늘 주제로 했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사업 설명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PM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M은 프리미엄의 약자예요. 프리미엄의 약자는 저희 PM은 프리미엄 말 그대로 명품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명품이 제품력뿐만 아니라 회사의 철학, CEO의 마인드, 그 회사의 시스템, 경영 철학 여러 가지 어느 하나 손댈 거 없이 다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완벽한 회사이고요. 이 롤프 소르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창립자이자 현직 CEO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30년을 PM을 경영을 하셨고 저희 같은 네트워커 출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업계에 정말 진심으로 31년을 경영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이 저희 사업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사업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 CEO의 마인드와 철학을 이해하면 할수록 절대 이 회사 그만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회장님, CEO의 철학을 이해를 다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의 깊이와 철학을 갖고 경영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독일에서는 30년 된 회사예요. 31년. 독일의 설립이 31년 됐지만 한국 그랜드 오픈 6년 차예요. 한국 지사가 오픈한 지는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일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독일은 원래 이 네트워크를 떠나서 100년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전통과 역사가 이런 기업 문화에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미국의 네트워크나 한국 네트워크 회사들을 사장님들께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독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신용평가가요. 탄탄한 재무로 굉장히 임원진들이 놀라는 재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주들에 의해 지작폐락되지 않는 유한회사, 가족 경영으로 묶여 있는데 저희 PM코리아에서 처음에 한국지사가 오픈했을 때 회사의 재무 재정 상태를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재정이 탄탄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모든 재무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 회사는 자기들도 놀랍다 할 정도로 임원진들이 감탄하는 재무가 갖춰지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할 때 되게 그냥 탄탄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여기에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투자금을 투자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의 시간, 에너지, 나의 열정 이런 것들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투자했을 때 나의 피와 땀을 투자했을 때 그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탄탄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사장님들께서 저희 회사의 안정성을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나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저희는 글로벌 45개국 이상의 나라에 오픈이 되어 있고 국가 오픈이 되어 있고 사장님들께서 아이디 내 코드 하나만 있으면 45개국 이상 글로벌 나라에 나의 파트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를 만들 수 있고 아직 한국 시장도 사실은 파이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글로벌로도 펼칠 수 있는 사실 한계 없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픈을 준비한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베트남 너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임박하다고 합니다. 이제 곧 이런 나라까지도 다 오픈을 하게 되면 아마 중국 글로벌로 진출한 리더 사장님들, 베트남에 진출할 리더 사장님들까지 아마 리크루팅 하시기 굉장히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M은 한국 업계에서 한국 네트워크 업계에서 3위예요. 3위를 자랑하고 있고 지금 5천 거의 800억까지 했죠. 보시면 모든 업계가 지금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사장님들이 오르막길에서 자전거 타는 느낌이래요. 오르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안 올라가는 그 느낌. 근데 우리 PM만 오르막길에서 그냥 숭 가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의 성장률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불황이에요. 네트워크에도 그런 정도로 불황이 코로나 이후로 다 마이너스 성장해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800억이고 저희가 사실은 1조까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5천억이나 더 남은 파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끝물 아니야? 끝물 아니야? 아니면 조금 나 옛날에 들어갈 걸. 저 솔직히 저는 3,800억에 들어왔어요. 3,800억에 들어왔는데 3,800 그때 3,800억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PPT 지급까지 갔죠. PPT 지급까지 갔는데 1조까지 5천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은 PPT 지급을 2번 돌려도 남을 만한 파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파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성장을 하는 플랜이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럼 저희는 5천억, 5,800억에서 6천억, 7천억, 8천억 갈 거예요. 그럼 8천억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끝물 아니야? 그때 또 그러신 분들이 항상 끝물 아니야는 항상 저는 듣는 것 같아요. 저 3,800억 때도 저는 딱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끝물 아니야? 그거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잖아. 그 리더들 뭐 네트워크 했던 분들만 성공하는 걸? 전문가만 성공할 걸? 경력 있는 사람만 성공할 걸? 인플루언서만 성공할 걸? 그런 얘기 저 너무 많이 저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을 놓은 사람 저는 그런 얘기가 듣던지 말던지 이 PM에 나는 지금 그런 사람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조까지 저는 갈 팩트를 그냥 믿고 그냥 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1조 이 PM의 가능성을 믿고 그냥 거기를 향해 달려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T 지급을 2번 가고 남을 파이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5,800억 때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고요. 6천억 때도 또 그런 말 할 사람 있고요. 8천억 때도 그런 말 할 사람 있고 항상 그거는 들리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너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로 지금 6위예요. 글로벌로 6위인데 사실 글로벌 8위였다가 2개당 껑충 글로벌에서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다 마이너스 치는 글로벌 네트워크 업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2개당 올라가서 6위까지 올라갔고 현재 사실 2027년도로 예상했던 글로벌 5위가 회장님께서 사실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을 2025년 4월에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장님들이 글로벌로 한 단계 성장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글로벌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 곡선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회장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글로벌 중에 지금 2위 있죠. 나투라라는 회사가 사실은 파산을 신청했다. 글로벌 2위가 파산을 했대요. 전 여기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경영자가 아니라 사실은 헤지펀드들이 다 그런 것들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미국이나 이 글로벌 네트워크 업계에서 90% 이상이 헤지펀드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소유에 절대 넘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경영을 하시는 분이고 중요한 건 이 저희 상위 이 위에 있는 회사 중에 다이어트로 되게 유명한 회사 있어요. 그 회사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카메라 끄고 녹음기 꺼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그 회사가 사실은 나는 그 회사를 당장 사버릴 재정이 있다. 사버릴 준비가 다 있지만 그 회사를 사면 글로벌로 업계 1위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 있는 거 하나 사면은 글로벌 1위로 가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 회사에 사실 빚이 엄청나다. 빚이 가늠이 안 될 정도고 그 경영진들에 의해서 완전 그 회사의 빚이 엄청난데 이자 갚는 데만도 급급하다. 그래서 나는 그 회사를 사버리면 그 빚까지 떠안는 우리 회사가 싫다는 거죠. 난 건강한 회사, 원칙주의 회사를 원하는데 그 빚까지 내가 같이 사버리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서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글로벌 넘버원까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유명한 회사가 그 정도의 재정에 그 정도의 경영에 그렇게 완전히 사업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자 갚는 데만 급급하니 사실은 그 사업자들의 어떤 보상이나 어떤 책이나 그런 걸 생각할 겨를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다. 제품을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자 갚는 데 급급한데.
그러면 회사의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90%가 헤지펀드에 소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 창립을 할 때 애초에 창립자들이 목표가 헤지펀드에 팔 생각으로 돈이 목적이라는 거죠. 돈이 목적. 저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에 그런 제안을 매년 받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옳았다는 거, 현직 CEO가 옳았다는 거를 업계에서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시면 저희가 글로벌 1위까지 이제 가는 것을 사장님들이 같이 함께 이 역사 같은 속에서 같이 글로벌 1위로 성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 4월에 글로벌 5위 발표를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PM은 보시면 파란 곡선이 PM이에요. 파란 곡선이 PM이고 일반 네트워크 회사는 점점 실제로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업계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우리만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87%를 성장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지금 준비가 끝났고 매년 21% 성장 그리고 31년차 독일 시장도 해마다 25%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계속되는 제품 연구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경영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이거를 매년 31년 동안 계속 해오신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저희가 준비가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30년 되고 20년 됐으니까 성장이 멈춘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많지만 독일 시장은 해마다 25% 성장하는 걸 보면서 다음 세대까지 맨날 준비가 끝났다고 말씀하는 그 회장님의 플랜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6년 차니까 10년, 20년, 30년 그거는 사실 보장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일하게 성장하는 회사 진짜 다른 곳은 낮아질 때 성장하는 회사를 저는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지금 사실은 이게 다른 어떤 업계랑 비교했을 때도 이런 성장률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신을 갖고 하신다면 이 안목, 혁신을 보는 눈을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 기술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안정성도 최고지만 어떤 제품 기술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 TUV 독일의 150년대 인증 기간을 저희는 TUV 마크를 받은 제품이고요. 명품이란 뜻이에요. 안정성도 뛰어난데 기술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명품에만 주는 제품인데 건강 기능식품인데도 불구하고 TUV 마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포르쉐에서 예전에 상담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자를 보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TUV 마크 보고 이 제품 먹고 싶대요. 자기들도 포르쉐 TUV 마크 받아가지고 그 TUV 이 기간에 대해 굉장한 까다로운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증 기간인지 기술력을 테스트하는 기간인지 아는데 제품이 TUV 마크를 받은 걸 보고 되게 황당해하면서 이거 먹어보고 싶다, 먹어도 될 것 같다라고 그냥 바로 그냥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TUV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BMW, 우리나라 롯데타워 그런 식으로 안정성은 굉장히 높은데 기술력까지 특출난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인증 기관이고요. GMP 같은 경우는 독일 생산이죠.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 생산된다는 거. 독일에서 아주 까다롭게 생산 과정, 의약품 수준으로 완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글로벌 A사가 자기들은 농가가 있다 그런 식으로 현장 나가면 여기도 농가 있어요? 저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저희도 독일에 농가가 있어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독일 거니까 독일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라인즈, 코셔인즈, 유기농 인증까지 다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6개월 전인가 KBS에서 보도된 속여 팔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속여 팔다 있으세요? 속여 팔다가 뭐냐면 한국 건강기능식품을 보도한 그 TV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1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KBS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아무리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뜨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한국 건기식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말 그대로 속여 팔아요. 속여 팔아요. 성분도 속여 팔고요, 함량도 속여 팔고요. 심지어는 어떤 의사가 만들었대. 연구했대. 근데 그 의사가 알고 보니까 일본에 막 모르는 의사야. 그냥 사진 갖고 와가 도용해가지고 이 의사가 만들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데서 팔아요. 무슨 홈쇼핑 이런 데서 파는 것들이 다이어트 제품도 마찬가지고 한국 건기식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어? 너무 이 건기식이 뜨겁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솔직히 저도 애국자지만 솔직히 어떤 느낌이었냐면 독일 제품을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수준 차이 너무 난다. 어떻게 너무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네, 솔직히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럴수록 이 진짜의 PM의 독일에 대한 이런 생산 과정과 기준 이런 것들이 엄청 더 빛날 거예요, 사장님. 왜냐하면 이 건기식이 뜨거운 시장으로 더 갈수록 우리는 더 빛날 수밖에 없고 특별할 수밖에 없고 대체 불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프로그램 보시면 이 독일 PM의 이 인증 마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인증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 세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제품 도핑 프리이기 때문에 국가대표들이 드실 수밖에 없죠. 속여 팔자 시장에서 당연히 당연히 안정성이 인정된 독일 PM밖에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많은 국가대표들이 드시고 있고 연예인들 또한 자기들이 찾아서 드시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NTC 공법 이거는 혁신 기술이죠. 완전 혁신 기술이고 사실은 이 NTC 공법은 혁신 기술을 뛰어넘는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나의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컨셉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기존이 이렇게 어떤 식품이나 제품은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과 장기를 통해서 세포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 파트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PM을 여기를 쓰지 않는다. 그냥 혈관으로 간다. 여기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철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저도 그래서 요즘에 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PM 같은 경우는 입에서 이런 장기를 쓰지 않고 혈관으로 가서 나의 중요한 기관이나 세포로 바로 다이렉트로 필요한 곳으로 바로 전달되는 컨셉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 기술은 진짜 마이크로솔브 기술도 있지만 PTC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PTC 기술은 뭐냐면 사장님들 PM을 드시면 그 드셨을 때 다 세포로 바로 우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타사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소변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염증이나 뭐 혈관이 막혀 있으면 이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어떤 기전 상관없이 질환 상관없이 염증 상관없이 그냥 세포를 문을 열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세포의 문을 열려면 그 미토콘드리아까지 가야 돼 우리가 또 에너지가 나오고 대사가 되는 건데 사실은 세포의 문이 안 열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한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일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슐린 호르몬이 망가지면은 그 세포의 문을 여는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세포 벽이 깍깍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냥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안 되면 당연히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 부어있어. 탄수화물 너무 땡겨. 이런 사람들 대사증후군이에요. 그게 심해지면 당뇨. 그쵸? 저도 근데 PM 먹기 전에 인슐린 저항이 있었어요. 인슐린 저항이 있어서 탄수화물 중독증이었고요. 아침에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꼭 아침마다 2시간씩 해야지 붓기를 빼던 사람이에요.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서 마카로니 냉동실 항상 있을 정도로 탄수화물. 왜냐하면 세포에 영양이 가지 않으니까 세포가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당을 땡겨 했었거든요. 근데 PM은 이 제품 안에 열쇠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들이 대사증후이든 인슐린이 있던 뭐 당뇨든 고혈압이든 관심 없어요. 그냥 저희 PM은 그 제품 안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토콘드리아까지 가서 생체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드셨을 때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나실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저희는 마이크로솔브 기술을 해서 지용성을 수용한 기술이 세계 최초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노 미세라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장님들이 지용성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수용성은 비타민 B씨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지용성인데 현장에 나가서 사장님들께 영양제 뭐 드세요? 물어보세요. 그럼 다 그래요. 누구 다 비타민 B씨라고 얘기 안 하시고 저요? 칼슘이요, 마그네슘이요, 오메가요, 루테인이요, AK요, 비타민 D요, 지아단틴이요 이렇게 말씀 다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요즘에. 근데 그게 다 지용성이에요. 수용성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드시는 영양제가 지용성인데 그거는 오메가 같은 기름이기 때문에 수용화가 된 기술이 없으면 사실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7%, 10%, 식품은 20%. 근데 저희가 98%에서 독일 본사에서는 100%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코큐텐 같은 경우 흡수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저희 거는 마이크로솔브에서 지금 플러스까지 개발이 됐어요. 31년 동안 이 나노 미세라 기술, 나노 미세라로 마이크로솔브 플러스까지 개발하면서 독일 과학자 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흡수되는 거는 걸어가는 거면
저희의 마이크로솔브 플러스는 로켓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켓 수준으로 사장님들의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걸어가실 건지 로켓을 타고 가실 건지 그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노 미세라 기술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다 이렇게 타지잖아요. 아침에 사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가독성 떨어져 뭐 귀찮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스로 탈 때. 근데 저는 탈 때 오히려 이 진짜 마이크로솔브 기술로 내가 이렇게 주스를 먹다니 말이야. 이 성분들 다 내가 주스 한 잔으로 먹다니 마이크로솔브 플러스 기술까지 개발한 이 회사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기술력을 마시거든요, 진짜. 이 AK를 이렇게 다 수용화했다니, 리스토레이트, 마그네슘 다 이렇게 수용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저어지지. 저는 그런 감사함으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스 한 잔을 우리가 물에 타지는 거 그거 자체가 과학이에요. 그게 진짜 혁신이고 그게 신기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다 타지는 거. 그래서 사장님들이 아침에 리스토레이트, 파워 칵테일 이렇게 다 드시는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건 혈관 건강이에요. 혈관이 사장님들이 이제 PM을 만나서 더 혈관에 관심을 갖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혈관에 껴있는 독소, 염증, 중성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배출시킬 수 있냐는 거죠. 아침에 우리가 자연인처럼 뭐 야채가면 먹으면 덜 끼겠지만 아무래도 특히 뭐 삼겹살, 치킨 저 삼겹살 제일 좋아하거든요. 삼겹살 먹을 때마다 미세, 모세 혈관에 당연히 그런 기름들이 낄 수가 있다. 콜레스테롤까지 염증으로 혈관 벽에 모세 혈관, 미세 혈관 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끼면은 혈전이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겠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면 피가 혈액이요 우리한테 중요한 기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그 혈관을 청소해주는 효소가 몸에서 나온대요. 나와요. 20대, 10대 애기들은 액티브하면 반응 없는 이유가 그게 효소가 나와요. 근데 40대, 30대 중반부터 40대부터는 그 효소가 잘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혈액이 딱딱한 혈전이 되고 혈전이 막히면서 산소 공급 안 되죠. 산소 공급 안 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뇌출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액티바이즈로 어쨌건 이런 것들을 매일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관리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사장님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자연인처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혈관 건강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액티바이즈의 일인데 액티바이즈로 그 혈관을 뚫은 다음에 뚫은 곳에 이 영양소, 90가지 넘는 영양소와 야채가의 식이섬유 다 챙겨 드실 수 있고요. 유산균, 머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채가위를 저희가 저온 숙성 방법으로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아유르베다 조제법이라 그래서 5,000년 된 역사예요. 그걸로 저온 숙성 발효했기 때문에 유기농 그대로 성분을 신선하게 드시면서 독성을 싹 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원래 이 네트워크 제품, 이 PM 제품이 유럽에서는 국가대표로 유명해졌는데 한국에서만 암센터에서 유명해진 이유가 그 이유예요. 독성은 뺐는데 이런 야채 과일 그들은 필수로 드셔야 되잖아요. 독성을 뺀 야채 과일을 그대로 성분을 드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망가진 세포에도 바로 뚫고 가는 PTC라는 기술 그리고 이런 지용성 성분을 식품으로 먹어도 흡수가 안 됐는데 아까 보셨던 마이크로솔브 기술까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31년 동안 집요하게 연구를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또 리스토레이트는 뚫은 곳에 영양을 채우고 그 나머지 이제 자는 동안 한 잔으로 재생을 하면서 염증을 밖으로 녹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염증을 더 나노로 쪼개서 밖으로 땀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소변량도 많으실 거고 출근하실 때 막 땀이 난다는 분들이 있다는 이유가 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요즘에 사장님들 칼마디 너무 좋아요. 칼마디 있어요? 그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있습니다. 시너지 배합 다 있어요. 시너지 배합이 다 있고요. 그리고 아연, 구리, 크롬 같은 경우 정말 구종이 너무 좋아요. 구종이 너무 좋고 염증에 좋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를 회복하는 완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좋고 숙면에 좋기 때문에 실제로 히든크가 그 선수 국가대표도 우리나라에서 할 때 감독할 때 이 마그네슘을 고함량으로 그걸 했다고 해요. 고함량으로 처방을 해서 그 지도 플랜에 있었대요. 히든크 지도 플랜에 마그네슘 고함량.
그 정도 선수들 회복과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숙면. 저희가 이걸로 아까 보신 것처럼 지용성으로 세포까지 다 샤워하면서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숙면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지금 저희가 업계에서 굉장히 뜨겁고 옵티멀 세트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 3위까지 갔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거와 함께 시너지를 내 짝꿍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탑 쉐이프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좀 어떤 그걸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비만 학회 나온 내용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욕 억제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배에 주사 맞는 거거든요. 이게 당뇨약 치료약으로 나왔다가 인슐린 당뇨약 치료약으로 개발되다가 발생한 제품이에요. 발생한 제품인데 배에 주사를 맞는데 이걸 인슐린으로 보시면 인슐린으로 조절을 해서 식욕을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해서 식욕을 안 땡기게 한 중추 신경에 좀 이제 자극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배에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달치가 70에서 80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 너무 나요. 부작용이 췌장염 발생, 폐렴 발생, 뭐 여러 가지 담낭 질환, 담낭 절제술까지 가신 분도 있어요. 이걸 잘 오남용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이걸 너무 오남용 하다 보니까 췌장염이 급성으로 발생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뜨거워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식욕이 억제되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작용은 알지만 내가 한 번은 그래도 이렇게 다이어트 확 할 때 식욕 억제하고 싶다.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이게 멘탈 싸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너무 이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만 학회에서 이렇게 경고를 할 정도로 얘기는 하지만 비만은 막을 수 없는 지금 자꾸 늘어나는 시장이에요. 보시면 대한민국 40% 육박, 미국은 73% 비만 환자이고요. 2030년도에 중국이 전체 인구의 70%가 비만이 된다고 해요. 10억만 명. 그래서 이 비만은 단순히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질병의 영향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비만 학회에서 용어를요 비만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비만병.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저희 다이어트 제품 출시가 사실은 이 아이템이 뭐 미용의 목적도 있지만 저는 질환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이 제품을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있어도 뭐 이렇게 성공을 했어. 그럼 요요가 없으면 다행이죠. 감사하죠. 요요가 바로 와요. 요요가 바로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6개월, 1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요요화에서도 자유가 없는 제품. 요요화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요도 안 오는 그런 첫 지구상의 첫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31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신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31년에 그 NTC 공법에 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NTC 공법이 들어간 가장 그 독일 PM의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똑같은 식욕이 억제가 됩니다. 식욕이 억제가 되고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은 없고 실제로 저희는 동물에 실험하지 않고 연구하신 과학자에게 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살을 빼셨고 이 제품을 먹고 82%가 식욕이 억제됐고 효과가 있고 요요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비키소르 여사님이죠. 회장님 와이프 많은 살을 빼셨고 이건 월커미션 세계 1위예요. 9억 월커미션 9억 월커미션 9억 요하임 리더분도 살 많이 뺐다고 지금 이번에 윈터 리더십에 오셨죠. 이 제품이 실제로 CL이신 사장님인데 제가 이 배 알거든요. 이렇게 많이 뺐는데 저는 뭘 봤냐면 왜 이렇게 젊어졌어? 10년은 젊어진 거예요. 항산화가 된 건지 선형한 수준으로 젊어진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고요. 이 정도로 신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효과가 정확한데 요요가 안 온다면 그리고 안전하다면 사실은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는 마켓 파워를 갖고 있는 성분이고요. 식욕을 낮춰주는데 100% 자연 성분이래요. 부작용이 없는 정말 100% 자연 성분, 천연 성분을 취급하고 저희는 안정성을 최우선을 합니다. 엄청난 시장의 포텐셜을 가진 진짜 이 옵티멀과 함께할 킬러 아이템이고요. 이 PM의 글로벌 1위 목표를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글로벌 넘버원이 가겠다는 이 신제품은 이 연구 결과는 내 다짐 그 자체다라고 얘기했고 과학 논문을 완전히 집약체로 모은 제품이라고 했어요. 과학기술 완전 사장님들이
이제는 운동을 2시간씩 안 하고 닭가슴살 먹고 막 3개월, 6개월 고통스럽지 않아도 이 제품으로 편안하게 옵티멀로 영양을 세포까지 채우면서 건강하게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은 2025년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만날 수 있고요. 제약 분야에서도 없다고 그랬고요. 제약 분야보다 앞서간다. 제약보다 앞서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알약 두알로 기술력이 있다는 거는 진짜 식단 운동 없이 편안하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도 너무 편안하잖아요. 건조기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들 기술력인데 그런 기술력으로 사장님들께서 비만병, 비만, 요요 그리고 내가 건강, 당뇨 이게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들은요 식단 조절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자연 성분으로 건강하게 내가 현미채식 먹으면서 당뇨약만 끊는다면은 그건 사실은 엄청난 포텐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 질환 목적, 질병 목적 여러 가지 목적에서 아마 전 세계 지구상 전 세계인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다이어트 시장 규모를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소름 끼쳤던 게 다이어트 식품 시장이 3조 2천억이에요 지금. 근데 식품이 저희도 식품이죠. 피트니스 시장이 2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1조 2,500억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다이어트 식품 시장 당연히 갖고 가는 시장이고요. 비만 치료제 식욕 억제제이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과도 저희는 사실 경쟁이 됩니다. 실제로 구리에 이 땡땡 병원이 있어요. 식욕 억제제만 처방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게요. 엄청 많은, 지금 줄 서서 처방해요. 줄 서서. 그냥 기계처럼 처방하는데 그걸 먹고 부작용이 나던, 아프던, 막 그냥 우선 식욕 억제만 하고 싶은 거야. 그 정도로 그냥 불황도 상관없이 거기는 막 문정 성시해서 거기도 실제로 뉴스에 고발된 적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처방 그냥 기계처럼 한다고. 그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그 정도 식욕 억제제 진심이에요, 사람들은. 사장님들은 모르겠죠. 진짜 식욕 억제제 사람 너무 원하는 다이어트 시장이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쁘신 분, 젊으신 분 더 빼려고 하시고요. 근데 피트니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연관돼 있어요. 타 회사를 봐도 피트니스 시장에 연관돼가지고 업계 껑충 가신 회사 있잖아요. 그쵸?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 시장도 우리랑 연관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보수적으로 다이어트 식품 시장과 비만 치료제 시장만 잡고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잡고 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 여기서 국내 시장에서 이 4조에 가까운 시장에서 만약에 10%를 확보한다면 우리가 PN코리아가 이 국내 시장 4조에서 피트니스 시장 빼고 여기 빼고 4조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1조 갈 수밖에 없다. 그쵸? 그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4천억, 4천억, 그쵸? 1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3종 매출은 어떻게 되냐? 3종 매출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지만 식욕 억제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영양을 채우는 거는 짝꿍이에요. 더 땡길 거야. 더 영양을 채우고 싶어서 더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세포는 원하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5,800억의 매출은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천억을 더하면 당연히 1조가 갈 수밖에 없다는 저는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10%만 확보한다면 근데 피트니스 시장까지 갖고 간다면 더 큰 마켓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저희가 70%, 60% 이상이 사실 3종 매출이에요. 3종 매출. 나머지는 더 저희가 다른 제품들 인기가 올라가면서 70%에서 이렇게 좀 나눠지긴 했는데 60% 이상 이 3종의 매출로 저희가 지금 5,800억까지 거의 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 탑셰프의 매출만 더해진다면 당연히 성장 곡선 갈 수밖에 없고 높은 매출액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위는 한국의 네트워크 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 이 매출액이 또 바뀔 거예요, 사장님들. 이거는 탑셰프를 드시는 신규가 오더라도 이 옵티머 세트는 더 같이 드시면 드시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상 플랜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되시기 때문에 3종 매출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신규가 들어올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 계속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저는 이 분석 결과 그거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곡선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이게 다이어트 신제품 등장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히스토리 우리가 그럼 다른 타사를 통해서 타사에도 이런 경험을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타사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타사가 2014년도 10년 전이죠. 2014년도에 3천억 일본 좀 작게 했어요. 조금 그래서 3,600억 정도 했어요. 3,600억 했는데 상위 매출이 화장품이에요. 1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위 매출 1위가 화장품인데 1년 뒤에 여기가 이제 다이어트 신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다이어트 유전자 관련된 다이어트 신제품을 발표하고 저도 그 제품을 너무 사랑해서 1년 내내 영양제처럼 먹었던 사람이에요. 7년 동안. 그 정도로 그 제품을 저도 사랑했지만 그냥 먹었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거기 병원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먹었던 사람인데 1년 뒤에 보시면은 너무 소름 끼치는 게 1위가요. 그걸로 바뀌어요. 신제품으로 바뀌어요. 화장품에서 신제품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또 뭘 느꼈냐면 여기는 참 화장품이랑 다이어트랑 분산되면서 사업자들의 집중이 흐려졌겠다. 화장품으로 빠지는 사람, 다이어트로 빠지는 사람 집중이 좀 흐려졌겠다. 근데 우리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연관성이 너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것도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상위 1%가 바뀌어서 상위 매출이 다이어트로 바뀌었는데 그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억 원. 갑자기 다이어트 제품 나오고 3천원대에서 5,600억으로 돼요. 이 회사가 최고 매출 찍을 때가 이때였어요. 1년. 그 제품 나왔을 때. 2천억 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54% 상승. 1년 만에. 이게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장님들. 조용하다가 1년 만에 이렇게 3,600원대에서 5,600원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 2025년 어떨까요? 2025년 어떨까?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럼 2천억 원대 갈 때 저 3,600에서 5,800원 가는 그 수준으로 가는 수준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1조까지 갈 땐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 이 2천억 원대 성장할 때 최소 2천억 원 성장할 때 그 물결 안 탈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이제는 확신 있게 달려나갈 때라 저는 2천억 원 뜬 걸 보면서 와 이렇게 매출액이 바뀌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다이어트 시장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 다이어트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질환과 질병까지 연관된다면 2천억 원 정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PM에 지금 5,600, 5,700, 5,800원대에 54%를 더해보세요. 사장님들 1위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혁신이라는 거는 원래 부를 갖고 와요. 혁신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2천억 원대 사장님들이 이 상승 곡선 너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이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농구의 법칙이 있어요. 24초의 법칙. 농구공이 왔을 때 내가 슈수 던지든지 패스를 하든지 24초 안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공이 뺏겨버리고 자기 기회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기회는 사라지는 스포츠 법칙이 있습니다. 24초의 법칙. 저는 비즈니스는 스포츠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지금 이 PM의 2025년 기회를 농구공처럼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던질 때다, 행동할 때다, 실행할 때다, 의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24초의 법칙에 지금 우리는 지금 24초 법칙을 지금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리크루팅이 됐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될까? 다른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못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할 시간에 지금은 실행을 하고 던지고 행동할 때다. 그러니까 저희는 25년의 법칙, 25년의 법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초심보다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CEO는 이 법칙을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누구랑 미팅을 할 때 질문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24초 안에 대답을 안 해. 그럼 그 사람하고 사업 안 한대요. 자기는 그 법칙을 지켰대요. 항상 질문을 했을 때 24초 안에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그냥 자신 있게,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못 하겠죠. 알고는 있어도 완벽주의, 아니 진짜 모르거나 둘 중 한 명이에요. 완벽주의는 또 내가 그거 계속 이렇게 말하면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24초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자신 있는 만큼, 이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전달하고 부족하면 저는 오히려 소개지급 때 내가 솔직하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만큼 비전본 만큼 막 얘기한 다음에 부족한 거는 제가 카톡으로 더 딥한 부분은 카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더 알아보고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만났을 때의 자신감으로 이 24초 법칙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그 공 다 뺏겨버립니다.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다 가져가 버려요. 엄청난 파이라는 거죠. 지금 아까 보셨죠? 타에서도 2천억 됐을 때 거기 성장하는 리더들, 사업자들, 어떤 분은 10배도 뛰었고요. 어떤 분은 갑자기 막 그룹을 200명, 300명 끄는 사람도 되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그때 확 성장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들도 사장님들 지금 저희가 또 만난 거예요. 이런 타이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님들이 지금은 정말 고민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내가 자신 있게 24초 법칙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그 기회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넘버원 회장님이 발표하셨습니다. 이번에 윈터 리더십에서 이 로고를 보시면 이 속에 보시면 1이 숨어 있어요. 그쵸? 1이 숨어 있는데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비밀이 있다. 31년 동안 간직해온 이 시크릿인데 이제 발표를 하겠다 하면서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는 것을 창립 때부터 숨겨왔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그래서 저도 보고 저는 그때는 1이라고 절대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옛날 로고 보시면 다 이렇게 1이 있어요.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1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있는데 그때는 그냥 피로 보였는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글로벌 넘버원을 가겠다고 이번 인터 리더십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전 두 가지를 느낀 게 뭐냐면 와 창립 때부터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경영 철학으로 31년을 진짜 흔들림 없이 지치지 않고 이 행동하신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31년은 어떻게 저렇게 안 지치고 달렸을까라는 그 굳건한 그 어떤 행동력과 실행력과 경영 철학에 저 또한 너무 감탄을 했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너무 이렇게 직교를 가면서 너무 막 달려가니까 욕심쟁이처럼 보인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걸까? 의심될 때가 저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달려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욕심쟁이 같은 건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좀 여유를 보여야 되는 건가? 리더가 됐으면 여유를 보여야 되는 건가? 저는 목표가 저기에 있는데 여유를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전 지금 목표가 히피가 아닌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았구나. 죄송하지만 더 달렸어야 했구나. 더 행동했어야 됐다는 거를 회장님이 걸어온 31년의 그 경영 철학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더 반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거를 발표를 왜 해? 이때까지 말씀을 안 하시다가 와 진짜 글로벌 넘버원 갈 준비 다 끝났나 보다. 시기 질투 경쟁사 뭐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미리 이런 꿈을 발표를 했을 때는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게 자만이죠 사실. 근데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글로벌 넘버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질타가 들어와도 나는 우리 PM 넘버원은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그 확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는 이게 이제 글로벌 넘버원, 코리아 넘버원 되는 게 이제 코리아는 또 PM에서 가장 글로벌로 성장하는 곳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원이 되는 회사에 아직 안 되는 회사를 만난 거예요. 이 기회를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보이지 않고 믿고 달렸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보이는데 아직 1위는 아닌데 이 성장 곡선 그때 컨덤 점프 할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2025년은 단단한 마음으로 진짜 강한 마음으로 이제는 진짜 딱 집중을 해서 초집중 완전 고3 수험생처럼 집중해볼래. 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 이제 보상으로 연관이 되는지 이제 연금 보너스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계속 사업 설명하고 싶대요. 오늘은 근데 뒤에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또 전달을 하다 보면 보상 플랜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하자면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도 보상 플랜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보상 플랜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보상 플랜이 있는데 2월부터 연금 보너스가 또 적용이 돼요. 코리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2월에 연금 보너스, 3월에 신제품 출시 같은 시기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포텐셜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죠. 두 가지가 새로운 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사업을 얼마나 내가 내 사업을 성장시킬 건지 내 파트너를 얼마나 성장시킬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토십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토십은 3개월 약정 프로그램이고 3개월치가 미리 다 배송이 돼요. 배송이 되고 2개월, 3개월 저희가 결제만 되고 제 배송을 다 미리 보내는 시스템인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품을 다 미리 받다 보니까 반품 사례 걱정하는 분들 있겠지만 저희는 반품 사례보다 더 없어요. 남편 먹을 거 없어요. 더 세트 없어요. 더 구매를 찾는 분들이 많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기 구독 시스템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사장님들이 내 플랫폼 처음엔 작게 느껴질 수 있겠죠. 당연히 파이프라인을 요즘 시국에 만들 수 있는 게 오토십이에요. 오토십.
그래서 오토십을 사장님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플랫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개한 거에 대한 11%가 나오겠죠. 11%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 처음에는 얼마 15,000원, 2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들어오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쇄소득으로 바뀌어요. 인쇄소득으로 3년 정도 되니까 저도 인쇄소득으로 바뀌더라고요. 오토십이. 내가 오토십 3개월 약정이다 보니까 누적됩니다. 그래서 3개월은 무조건 내가 처음에 매출한 거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오토십을 전달하다 보면 누적되는 거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퍼스트라인이 지금 이게 9월 작업한 거였는데 퍼스트라인이 21명인데 지금 간접으로 뻗어나간 오토십이 2,000개가 넘어요. 인쇄소득 맞잖아요. 2,000개가 넘는다는 거는 최소 여기서 커미션이 1,000만 원 이상은 나온다는 거거든요. 건물주처럼 인쇄소득으로 변한 거예요. 간접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PM 같은 경우는 내가 쏟아부은 열정과 피와 땀이 다 고스란히 보상받는 그런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력과 혁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전 세계 글로벌로 다 오토십 프로그램은 이렇게 누적되는 시스템이에요. 누적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간접 소득까지 인쇄 소득을 받으려면은 매니저를 패스를 하셔야 돼요. 매니저 패스되는 조건이 타사에 비해 굉장히 최저진입입니다. 130만 원대에 저희가 인쇄소득 같은 간접소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통권, 요즘 이런 시국에 유통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요, 소비자들도 매니저 패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는 진짜 매니저 패스 간접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전 준비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오토십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 패스까지 이런 비전을 얘기를 하셔서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때 안 알려주셨어라는 말을 실제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황이 오고 경제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이럴 때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매니저 팩을 관심을 가져요. 그 제품을 많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걸로 간접 소득을 그래도 뭐라도 준비하고 싶은 마음, 그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전달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풀셋을 이제 매니저 패스를 하게 되면 풀셋을 유통을 하게 됐을 때 회원일 때는 78,000원, 매니저일 때는 하나만 유통해도 이렇게 15만 6천원을 바로 풀 보너스로 받게 돼요. 직접적으로. 근데 저도 PPT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저도 SM, MM, IM, VP, EVP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갑자기 여기서 전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돈 나올 구멍이 PM밖에 없었어요. 저는 PM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보상 플랜밖에 돈 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사실은 직급은 낮을 때는 처음엔 다 돈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때는 엄청 또 돌아다녀. 더 막 엄청 미팅하고 지방 가고 하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때 저는 이 풀 보너스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줬던 것 같아요. 내가 기름값이 60 나갔네. 다음 달에 매니저팩 4개 유통해야지. 그걸로 해결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바깥까지 100만 원이 조금 오바되네. 매니저팩 내가 5개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어떤 그 플랜을 풀셋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파고파면서 내가 한 라인 더 만들면 보상 플랜이 20원 더 나올까, 30원 더 나올까, 100만 원 더 나올까, 500만 원 더 나올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직급 도전하는 달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프로모션 시스템을 막 팔고 달리다가 어떤 분들은 아니다는 싹 그냥 갑자기 갑자기 충격적일 정도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전 돈 나올 구멍이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 생계였기 때문에 프로모션 달이던 아니던 저는 항상 나의 직급 내가 저번 달에 3만 포인트 했어. 이번 달은 4만 포인트 할 거야. 저번 달에 5만 포인트 했어. 이번 달에 6만 포인트 할 거야. 항상 성장 곡선, 항상 직급 도전, 항상 그런 식으로 나의 그 커미션하고 연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초기엔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돈이 되는데 돈이 안 돼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내 환경 인정하고 나 지금 낮은 거 인정하고 1년은 당연히 데드라인 잡아야 되니까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하면서 그걸 이겨냈다는 거죠. 방법 있어요. 이거 하기로 했으면 성공하기로 했으면 여기서 뭐 해야지. 이걸로 그냥 싸워 이겨야지 내 자신과.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년 한 2개월 만에 PT가 됐고 그 해에 SP가 됐고 그 해에 이 GP까지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에 PP가 되고 여기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붙들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른 걸로 눈을 돌리면서 거기서 해결했다면 여기서의 흔들렸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보상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기를 붙들고 내가 진짜 그런 걸 활용하면은 저는 더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저 팩을 하신 분들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런 비전을 전달하고 리크루팅해서 그분들 또한 저 같은 이런 사업자로 트레이닝을 하셔서 매니저가 되시고 이분들이 SM이 되시고 MM이 되시고 IM이 되시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의 하나의 가맹점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전체 매출이 로얄티로 오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행동은 줄어들어도 수입은 늘어날 수 있는 인쇄소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맹점들을 내가 많이 늘릴수록 그런 로얄티를 다 받는 시스템 소득되는 CEO가 되는 느낌으로 그런 권리 소득을 만날 수 있는 게 PM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매니저 1명, 2명 찾지만 그거를 이제 유통하고 키워내고 리크루팅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같이 이런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거는 그 다음에 리더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제할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내가 빨리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더 구축을 할까라는 계속 그런 고민을 무의식에도 자는 동안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 진짜 맞다 그 강의할 때 그거 얘기하지 막 쓰고 다시 잔 적도 있어요. 무의식에서 말하는 거를 쓰고 잔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24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을까 비즈니스는. 그래서 스포츠보다 더 치열해요 비즈니스 원래. 24시간 일을 해야 돼요. 퇴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출근도 없지만 퇴근도 없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비즈니스 생각을 저는 너무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PM 생각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싹 그려지셔야 됩니다. 로드맵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불경기의 사람들이 아까처럼 보인 것처럼 가맹점, 나의 가맹점 로열티가 매니저백 1명, 2명을 시작했다가 막 늘어나면서 또 탑 CF, 신제품이 나오면서 얼마나 또 늘어나겠어요, 사실은. 그 늘어나면서 이런 프랜차이즈 오너가 된다면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도 이게 그렇게 될까 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뭐 당연히 지금 9월 달이니까 지금도 높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더 높아지겠죠. 그런 비전이 있는 거죠, 사실은. 80억 매출을 하는 걸 보면서 와, PM이 이런 불경기에도 많은 분들이 찾구나. 어제 액티브 프로 하는데도 왜 로그인이 안 돼요? 막 엄청 문의 들어오잖아요. 왜 문의가 로그인이 안 돼요? 이거 왜 지금 결제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를 또 막 올렸더니 막 누가 문의하더라고. 여기 뭐예요 도대체? 그 정도로 사실 지금은 다 꽁꽁 얼어있다. 꽁꽁 얼어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로열티를 받게 되냐면 보시면 내가 이제 가맹점이 돼서 내가 본사가 된 거죠. 내가 PM 매니저가 돼서 이제 나의 파트너들 함께 찾아 나가면서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을 점점 퍼져 나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저희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그런 제약 없이 초기 직급부터 5%, 3%, 5%가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타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로열티 받으려면 직급을 제한을 해요. 뭐 어느 직급 되세요? 어느 직급 되세요? 하는데 저희는 VP라는 초기 직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 직급 중요한 회장님의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P부터 다 받을 수 있고 매니저만 되셔도 4레벨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약간 좀 항상 좀 돈을 적게 쓰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힘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타회사보다 평균 수입은 높아요. 저희가 매니저들도 매니저, IM 그 이상들도 사실 평균 수당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걸 활용하시면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7레벨부터는 또 6레벨을 받는 방법 말고 7레벨부터는 이제 리더십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리더십을 보시면은 이제 SM부터 2%부터 21%까지 이제 직급 나의 점수가 있어요. 5%, 3% 말고 그리고 너 더 얼마 더 받아갈래? 너의 리더십 점수가 이만큼이면 너가 더 받아갈 수 있는 점수가 있어. 그게 리더십 보너스인데 저는 이것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하면서 초반에 VP, EVP 때도 이게 보시면은 내가 VP면은 25,000 포인트의 SM 직급 세 라인을 만들면 이제 VP라는 직급이 되고 EVP는 MM 세 라인을 만들면서 5만 포인트를 이제 하면은 이제 EVP인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또 이제 SP까지는 만약에 세 라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네 라인이 되잖아요. MM이 그럼 0.5%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5%가 아니라 15.5%, 12%가 아니라 12.5%가 붙어요. 저는 그것도 진짜 너무 간절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말했잖아요. 저 돈 나올 곳이 이 보상 플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머리를 써가면서 활용하면서 나의 어떤 지금 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힘든 그 구간을 보상을 활용해서 오히려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상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하다 보면은 내가 프로모션 딸이 아니어도 MM 한 라인 만드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두 라인 만드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만약 PT면 IM 세 라인이면 네 라인 만드는 거. 나 이번 달에 한 라인 더 만들어 볼래가 0.5%더 생기니까 리더십이 목표가 될 수 있고 리더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내가 이게 더해진단 말이에요. 내 커미션에 더해지기 때문에
더 보상 플랜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활용을 하면은. 그리고 7레벨부터 내려가는 거는 리더십을 무한대로 받게 돼요. 사장님들이 중간 직급일 때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가장 포기하는 게 많은 게 IM, 두 번째가 EVP. 가장 많아요. 못 버티는 게 그 뒤를 못 보는 거지. 근데 이 7레벨부터 무한대로 받는 거를 그 EVP 이상 지나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당연히 버틴 사람들은 그걸 만났기 때문에 좀 낫죠. 그러니까 그 구간을 좀 견뎌낼 줄도 아셔야 된다. 사실은 갑자기 띵용 뭐 성공이 오진 않아요. 뭐 항상 고통이 따라요 성공에는. 그래서 저희 1년 2년이면 또 바짝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 라인마다 리더십이 더해져요. 그쵸? 라인마다 직급에 따라서 만약에 PT가 18%야, 근데 EVP는 15%야, 그럼 차감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거예요. VP는 12%고 PT가 만약 18%야,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6%를 차감한 걸 더 받는 거예요. 내 라인을 만들 때마다 리더십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상위 직급은 아니더라도 보상 플랜 내가 많이 받고 내가 이걸 정말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이 리더십 라인을 하나 더 만드는 거를 그달 목표로 하신다면은 내가 그런 어떤 결핍도 조금 해결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직급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근데 지금 문제는 PM 사업자들 중에 문제는 프로모션 달이나 바짝 했다가 아닌 달에는 갑자기 EVP였다가 갑자기 SM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VP였다가 갑자기 매니저 이러신 분들 바짝 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업이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성장이 모여가지고 큰 성장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 아니거든요. 장사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노력을 하는 게 그 결과가 2달 뒤, 3달 뒤에 나와요. 정확하게 귀신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처음에는 직급 달성하려면 사실은 2년, 3년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라인 하나 만들어 볼래, MM 하나 만들어 볼래 이렇게 목표를 조금 세분화해서 쌓아가다 보면은 커미션도 괜찮고 유지할 때 다른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으면서도 어느새 나의 라인들이 확장되면서 리더 직급으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실 거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7레벨부터는 이 리더십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갈수록 사장님 노력하면 올라갈수록 또 그런 것들이 수월해지면서 이 무한대로 내가 빠져나가는 건 없이 옆으로 무한대 밑으로 무한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90% 이상이 두 줄 마케팅이죠. 다른 네트워크는 둘 중에 하나만 주는 마케팅이 9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화장품 회사 뭐 이런 데 많아요. 우리나라 회사는 미국 회사도 있고. 근데 바이너리 회사가 회장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잘못된 약속이다. 바이너리 보상 플랜이 잘못된 약속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근거고 솔직히 바이너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있대. 법적으로 금지를 했대 바이너리를.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보상 플랜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리더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안내해주면 어쨌건 여기서는 그 2배, 3배, 10배까지도 벌 수 있는 게 저희의 옆으로 무한대 밑으로 무한대 보상 플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저희 유지 조건 오토십을 하고 계시고 옵티멀 세트를 하고 있으시면 이 오토십 5명만 있으면 저희 모든 커미션을 다 동일하게 받아요. 직급별로. 근데 타회사 같은 경우는 유지 조건도 직급별로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많대요. 저희는 오토십이 누적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누적되기 때문에 사실 유지 조건이 거의 없는 느낌처럼 만나실 수 있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꼭 유지 조건 5명 너무 힘들어요. 얘기해요. 근데 꼭 5명 아니더라도 메이저 팩 2개 유통해도 1000포인트로 패스되는 경우 있고 어떻게든 내가 사업을 막 확장하다 보면은 이 유지 조건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쵸? 근데 5명도 힘들다고 하면은 뭐 내가 카페를 차렸는데 5잔 커피 팔기도 싫다는 건 똑같다고 저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5명도 전달하기 싫다는 거는 뭐 왜 해요? 그냥 먹으면 돼요. 마시면 돼요.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표로 이 정도는 목표는 해주셔야지. 근데 이분들이 제품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비전을 보시면 여기서 난 오토신만 하기 싫어. 매니저팩도 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나오는 게 대박인 거예요. 사실 PM은. 그게 너무 어렵지가 않다. 타회사보다. 사장님들이 제품력을 믿고 회사를 믿고 이 오토시 5명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좀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보너스 연금 프로그램 직급별로 이렇게 저희가 연금 보너스가 나오는데 5대5로 회사가 지원해요. 5대5로.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PT면 뭐 저 같은 경우 24만 원이야. 근데 제가 24만 원 연금을 넣으면 24만 원을 회사가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5대5로.
5대5로. 그래서 나중에 20년 납입, 10년 납입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5대5로 이자가 붙는다. 저금을 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저금했는데 50만 원 이자 준대. 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편도 안 줘.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매달 이렇게 연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회사가 그것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일수록 이런 연금 프로그램 스토리텔링도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CL 이상 되신 분들은 결국엔 3억 6천만 원을 20년 납입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3억 6천만 원 수령하게 되는데 회사 지원금이 1억 8천. 1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직급 올라갈 수 이런 혜택도 있고 또 중간 직급 1억 5천을 수령하지만 회사 지원금이 절반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PT는 5,760만 원 수령을 합니다. 이렇게 연금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시국이 불안할수록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안내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여행 보너스고요. 여행 보너스 4가지인데 저희가 여행 보너스 때문에 진짜 이 IM을 계속 1년 내내 유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그 정도로 여행 보너스가 너무 잘 돼 있고 IM이라는 초기 직급부터 갈 수 있는 게 저희 PM의 보상 플랜입니다. 그리고 VP라는 직급은 3가지를 다 갈 수 있는데요. 이 중간에 VP 발리 2020년 발리 발표가 났거든요. 발리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는 클럽베드만 리조트 클럽베드 초호화 리조트를 가는데 그 비용이 그 숙박비가 실제로 1,500만 원이고요. 비행기 비용까지 포함시키면은 이번에 조호성 상무님 발표했습니다. 1,800만 원. 이게 1,800만 원이 지원되는 여행이래요. 한 명당. 그렇기 때문에 VIP라는 직급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전하면 1년 동안 이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사장님들이. 이런 신제품 나왔는데 안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내년 발리 엄청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2025년 다 같이 해관으로 수성장할 거기 때문에 발리에 진짜 저희가 100명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크릿도 해봅니다. 그래서 IM 두 라인 만들면 VP 되면서 갈 수가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파티 12월마다 항상 저희 베를린 유럽 가고요. 또 프랑스, 두바이 이런 여행 가게 되는데 저희가 12월에 윈터 리더십 매년마다 겨울에 이제 12월에 가요. 근데 제가 PM에서 보내준 여행이 한 1년에 4번, 3번이기 때문에 그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거의 12여 개월 중에 한 1개월, 한 달은 유럽에 나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한 달 내내 한 달 살기 너무 원하잖아요. 한 달 여행 이런 거 너무 다 로망이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행을 가면서 한 달 정도 유럽에 제가 여행을 하는 제 삶이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트립이 추울 수도 있고 조금 뭐 트레이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서 더 재밌던데요. 이런 비전과 확신 안고 나가서 현장 나가면 사업 더 잘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저는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하는 여행은 너무 즐겁고 그리고 매년 진짜 이 같이 여행 다니시는 같이 가거든요. 제 영상으로도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파리를 갔어요. 그러니까 매년 리더 사장님들과 작년에 프라하에서 앞에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이번에도 파리 에펠탑에서 찍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같이 여행 다니신 분들이 풍경이 1년마다 달라지는 걸 보고 그리고 막 저희가 장난으로 이제 그냥 대화 속에서 비행기 대기하다가 제 관계국장님한테 그 부분은 파리 가서 회의할게요. 그 부분 파리 가서 회의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영경 사장님이 그 너무 멘트 너무 멋있어요. 파리 가서 회의 그런 대화들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진짜 PM이니까 가능하지. 유럽 회사다 보고 회사가 아까 말했잖아요. 재정이 탄탄하고 이런 사업자들이 항상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회장님의 그 플랜 너무나 멋진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다 도전하시면 VP부터 이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뒤에 파리, 또 베를린 이런 여행을 저희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라하도 가고 런던도 가고 여러 가지 가니까 또 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 PM이 지금 어느 면에서나 너무 매력 있는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너스도 있어요. 자동차 보너스는 이게 내 직급에 따라 할부금이 지원되는데 저도 이제 EVP 때부터 이제 카보너스를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VP가 되면 28만 원이 나오고 EVP가 되면 52만 원이 나오잖아요. 차이가 좀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EVP 때 PT 가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어요. 왠지 내기 싫더라고요. 52만 원을 꼭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항상 보상 플랜으로 저는 활용을 했다고. 이런 것도 저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 놓치지 않고 내 노력을 해서 이걸 맞춰서 했다는 거죠. PT 때 65만 원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SP 때 140만 원 받으려고 노력했고 항상 컨펌을 하려고 내 직급에 대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그걸 컨펌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누수 없이 세지 않게 나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보상 플랜 회장님이 너무 만들어놨어요. 이걸 좀 쥐어짜셔야 돼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BMW EVP 때 뽑았어요. 이게 EVP 때 모습이에요. EVP 때. 네, 2년 전에 EVP였어요. 지금 PPT인데. 저 EVP로 윈터 리더십 갔어요. 혼자 윈터 리더십 갔는데 2년 뒤에 이번에 거의 20명 가까이 EVP 사장님을 갔어요. 엄청 성장한 거죠. 혼자 갔을 때요. 2년 전에는. EVP 사장님들 다 갔으니까. VP도 아니야. EVP 이상더라고. 진짜 저는 너무 PM의 그 레버리지와 이 PM의 성장에 그 엄청 집중했을 때 여기에만 올인하고 이거에만 집중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을 파고 연구하고 제품을 파고 연구하고 리크루팅 연구 24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20배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면은.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EVP도 받았고 지금 PPT로 이 차를 잘 타고 있습니다. 이 차를 잘 타고 있고요. BMW나 기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사장님들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플랜으로 하시면 너무 좋아요. 사업 시작할 때 저도 이 차를 노트북 화면에다가 시크릿 하면서 내가 이 차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달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빠른 승급 보너스까지 활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빠른 승급 보너스를 활용하시면 총 금액이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 오셔서 이런 1년 안에 PT한 직급이 될 수 있는 이런 플랜대로 막 달리다 보면은 1,250만 원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시율 보너스가 또 있어요. SCL, GCL, PCL 챔피언이 되면은 1억 9,500, 3억 2,500, 6억 5천 챔피언 되면 13억까지 받을 수 있는 필수 보너스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SCL, GCL, PCL 다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 목표를 향해서 큰 거시적인 목표를 챔피언을 두고 막 달려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받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독일에 갔을 때 이번에 주식을 이거를 일시불로 안 받고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PM 주식을. 저희는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이 주식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팀 파트너들한테, 우리 같은 사업자들한테 이거를 양도하시는 모습, 선물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어, 사실은. 그리고 이 비키소로 여사님 진짜 행복해 보이는 모습 보이세요? 파트너한테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 솔직히 회장님 31년 동안 얼마나 피와 땀과 열정으로 경영을 하셨겠어요. 정말 자기 30대부터 지금 61세거든요. 이 30년을 넘게 이 엄청난 열정과 사장님들 이 1년하고 막 3년하고 이러지만 31년을 갈아 넣으셨겠죠. 피와 땀이 있는 주식이에요. 피와 땀. 그 피와 땀을 파트너들한테 양도하는데 이렇게 행복하신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업은 헤지펀드의 주식을 넘겨버리는데 와 어떤 CEO는 이거를 파트너한테 양도해? 미쳤다 진짜. 와 이 회사 지구상에 탑 셰프가 첫 제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 회사와 이 CEO는 지구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럴 수 있나? 너무 저는 거기에 감동을 했고 진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런 거 보여주시는 정말 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고 파트너가 그냥 직접 판매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헤지펀드에 넘기는 회사들은 직접 판매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던지 아프던지 그들이 커미션이 반토막이 나던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냥 팔아버리고 나오면 되니까. 그치? 목적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근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팀 파트너가 그냥 판매 사원이에요. 직접 판매 사원이 아니에요. 직접 판매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진짜 파트너고 가족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가 동반자라 제가 원하는 회사라는 걸 전 그 비전을 이번에 너무 안고 오고 진짜 나 저 주식 나 양도 받을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그 욕심 나 진짜 이 회사에 제 주주가 되고 싶고 나 진짜 이 회장님 피와 땀에 나 동참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제가 2년 전에 SCL 부대 보고 너무 막 영감 먹고 감동 가슴에 비전을 품고 왔는데 저 이번에 이 주식 양도하는 거 보면서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 너무 배우고 싶었고 어떻게 이 가치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런 CEO가 있을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표정들 진짜 숨길 수 없는 이 진짜 진심 어린 표정들 너무 이 동반자가 되게 원하는 회사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도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자신감 있게 전달하셔도 돼요. 자신감 있게 전달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못 만나요. 내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 업계에서 실제로 선도가 된다고 했고 내가 진짜 이 유례없는 역사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넘버원부터 여러 가지 플랜을 이번 리더십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야. 퍼즐이. 회장님이 라스베가스에서 리더들 모아놓고 그 인정식 때 뭐라고 했냐면 자꾸 막 혼내시는 거예요. 제발 겸손만 해라. 겸손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유럽에서 그동안 31년 동안 많은 분들이 평범하신 분들이 너무 부를 선물 받고 인생이 바뀌신 분들이 너무 많다. 내가 근데 이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 내가 플랜이 다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돈을 다 벌 거고 성공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발 겸손만 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겸손만 하라고.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느끼는데 머리로 뭔데 자꾸 겸손만 약간 그 플랜이 좀 약간 뭐지 하면서도 근데 자꾸 레전드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 PR을 만났으면은 여기서의 리더는 그냥 성공을 넘어서 업계에서 레전드가 되라고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부심 있으신 거 알겠는데 레전드? 너무 그 강력함이 이 시크릿 그 로고에 그 30일 그 숨기면서 얘기할 때 얼마나 그 회장님은 답답하셨겠어요 사실은. 이미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을 넘어서 너네 네트워크 리더가 여기서 네트워크 리더 할 거면 당연히 앞서 있는 거기 때문에 레전드 찍어라. 저는 오히려 회장님이 겸손만 하라고 했는데 겸손을 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래? 레전드가 되려 머리 쓴 거죠. 레전드가 되려 뭘 해야 되지? 내가 뭔가 평범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뭐 센터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비즈니스 스쿨을 만들어야 되나? 뭔가 이 네트워크에 없는 뭔가를 해야 되나? 다른 리더들과 다르게 뭔가를 내가 그거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답을 더 알았어요. 이번에. 겸손이었던 거예요. 겸손. 그런 뭔가 노력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심을 잃지 말고 겸손하라. 내가 그렇게 플랜 다 이미 끝내놨다. 그 얘기였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겸손이라는 건 계속 초심으로 계속 걸어나가는 행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초심을 선물 받고 온 게 윈터 리더십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그 확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실 필요 없고 그냥 갑처럼 이 사업 하세요. 자신 있게 전달하세요. 자신 있게 리크루팅 하세요. 자신 있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쳐줄 곳이 여기서 이곳 해강그룹 시스템입니다. 해강그룹 시스템에서 글로 넘버원이 되는 이 타이밍에 또 사장님들 다이어트 제품 신제품 나오면서 또 성장할 이 타이밍에 그룹이 또 성장할 이 타이밍, 모든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스폰서들의 타이밍, 스폰서들이 성장할 때, 스폰서들이 직급 갈 때 그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폭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룹의 성장과 스폰서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과 모든 것이 저는 완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있는 회사 그 그룹이 저희 해강그룹이에요. PM 코리아 실제로 김상현 이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해강그룹이 PM 코리아에서 가장 회사의 경영 철학과 회사의 경영 그대로 약간 너무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왜냐면 원칙과 도덕을 지키는데 공격적이고 비즈니스를 프로페셔널하게 되게 압도적으로 막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회장님처럼 호랑이처럼. 그게 되게 회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라고 실제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그걸 들었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양그룹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어떤 그룹이냐면 이건 저번에 이제 랠리였죠. 13회 랠리 때 사진인데 정말 많은 성공에 간절하신 젊은 리더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곳이 해강그룹이에요.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령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학력 불문하고 다 같이 똑같이 평등한 상황에서 성공을 돕고 있어요. 성공을 돕고 있고 수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회사 리더들이 찾아오는 것.
그게 해강그룹이에요. 타회사 리더들이. 그 젊은 리더들이 엄청난 영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많은 정말 따뜻함과 인간 중심과 그런 철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나 데리고 왔을 때 이 그룹 뭐야? 되게 따뜻해, 되게 좋다 이런 걸 다 느끼기 때문에 완벽한 리크루팅이 될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또 많은 무대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여기서 성공을 하시고 강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무대와 자리를 저희 그룹장님들과 리더 사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밤낮 없이 회의를 합니다. 매일같이 리더 회의를 합니다. 최근에 2시간 내내 줌 미팅 하는데 엉덩이 아팠어요. 네, 정말 리더 사장님들과 그룹장님들이 헌신을 다해서 저희는 발로 뛰는 리더예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있는 화초 같은 리더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 서포트 리더십을 배운 리더 사장님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차기에 그런 리더가 되셔야 돼요. 희생하는 리더, 여기서 돋보이는 리더, 여기서 치고 나가는 리더, 여기서 진짜 내 해강그룹의 주인공 같은 리더가 되실 사장님들을 저희는 진심으로 환영하기 때문에 진짜 자부심 갖고 사업하셔도 되시고요. 다음 랠리 1월에 있기 때문에 초대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연령 불문하고 정말 따뜻하게 진짜 다 반겨주거든요. 저희는 꼭 젊은 사람만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양하게 포용을 할 수 있는 물 같은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리더, 내 중심, 나 그룹의 중심의 리더가 될래 이런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해강그룹 중심 리더 될 거야. PM 코리아의 독보적인 리더가 될 거야. 이런 욕심을 갖고 목표를 갖고 2025년 한 해를 보내신다면 다 지금 달성할 수 있습니다. 1년 무조건 집중해서 2025년 저희 PM 코리아 진짜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